당신의 옆자리에 있는 사랑 놓치지 마세요. 새벽 4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없었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자야, 윤영자, 노량진, 한강, 우리가 살던 달동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간호사는 물에 젖어 번진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춘식 택시, 노랑차,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아내는 제 얼굴도 제 이름도 모두 잊었는데 택시 색깔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감동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춘식, 올해 72입니다. 20살 때부터 80이 넘은 지금까지 저는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50년, 그 긴 시간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았죠. 손님이 많던 시절엔 기사님 참 인상 좋으시네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나니 손님보다 기억이 먼저 떠나더군요. 특히 가장 소중한 사람의 기억이 아내, 윤영자,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1973년 가을, 저는 25살 택시 신참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동대문 버스 정류장. 빨간 우산을 든 여자가 손을 들었죠. 기사님, 성북동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기사님은 평생 택시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글쎄요, 좋은 이유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어요. 6개월 후 저는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이 한강변에서 나랑 평생 내 택시 타줄래? 그녀는 울면서 웃었어요. 바보같이 뭘 그렇게 물어요. 당연하죠. 1974년 3월 15일, 우리는 작은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치마.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6평이었습니다. 월세 3만 원. 저는 하루 16시간 택시를 몰았고 아내는 식당, 세탁소, 간병일을 했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가계부를 보면 이런 메모들이 있어요. 오늘 춘식이 좋아하는 고등어 샀음. 1200원. 남편 생일 선물 양말 한 켤레. 800원.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새벽 4시 제가 출근할 때 아내는 늘 현관까지 나와 봤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도 좋은 손님만 만나길. 그 한마디가 저를 하루 종일 웃게 했죠. 아내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여보, 조금만 더 벌면 우리도 제주도 가자. 그 말을 몇십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약속했죠. 그래, 내년엔 꼭 가자. 꼭. 하지만 그 내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봄, 아내가 66이 되던 해,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반찬 어디다 뒀더라? 영자야, 냉장고 옆 칸이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땐 단순한 깜빡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깜빡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집 곳곳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화장실에, 현관문에. 오늘 날짜. 남편 이름 박춘식. 내 이름 윤영자.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2019년 6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의사가 말했죠.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택시 안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2020년 겨울, 아내의 기억은 가속화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고도 이렇게 물었죠. 저기, 손님 어디 가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남편이야. 박춘식.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요? 참, 낯익은 이름이네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택시를 그만뒀습니다. 50년을 잡았던 운전대를 내려놓았죠. 밤새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식사시키고 약 챙기고 이름을 불러주고 영자야, 나 누구야? 춘식 씨? 그래, 그럼 됐어. 그날 하루는 그걸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저는 점점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게 아저씨,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죠. 또 어느 날은 손님, 요금은 얼마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그녀를 택시에 태우고 집 근처를 돌았습니다. 운전은 못해도 옆자리에 태우고, 여보, 우리 옛날에 여기 자주 왔잖아. 그래요? 참 예쁘네요. 그녀는 늘 그 말만 했어요. 참 예쁘네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2022년 11월 17일 새벽 4시 저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신발장에 신발 한 짝이 없었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갔어요. 영자야, 윤영자. 골목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버스 정류장, 공원. 어디에도 없었어요. 택시를 몰고 도시를 돌았습니다. 노량진, 한강, 우리가 살던 달동네. 예전에 데이트하던 공원. 결혼식 올렸던 그곳.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춘식 씨 맞으시죠? 보호자분이신가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제 아내요. 아내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옷이 흠뻑 젖은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답니다. 옷을 갈아입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게요,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춘식 택시, 노랑차.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그녀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모두 잊었는데 제 택시 색깔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차를 찾아 새벽 거리를 헤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서 잠든 아내를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영자야, 내가 너 잊지 않을게. 너 대신 다 기억할게. 우리 이야기 전부. 다음 날 아침 2022년 11월 18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영자 어르신이.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어요. 복도 끝 하얀 침대 위 아내는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운전을 끝내고 잠든 사람처럼. 간호사가 작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쥐고 계셨어요. 노트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택시 아저씨,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라고 챙겨주는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집에 돌아온 기분이 나요. 혹시 내가 자꾸 잊어버리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어도 내 마음이 먼저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택시 몰며 부르던 노래가 좋았어요. 그대 그리고 나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젊어져요. 언젠가 다시 당신 차를 타게 되면 꼭 창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바람을 맞으며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저는 책을 덮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려 애쓴 겁니다. 이름 대신 택시 아저씨로, 얼굴 대신 노란 차로.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아내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죠. 라벨엔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 아저씨께. 저는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섞인 뒤 낯설 만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시 아저씨,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당신은 또 도로 위에 계시겠죠? 이 소리 나중에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그대로의 영자. 맑고 조용하게 웃는 그 음성.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 날짜는 5년 전. 그녀가 기억을 잃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택시 몰고 나갈 때 나는 창문 뒤에서 늘 보고 있었어요. 노란 불빛이 골목 끝까지 번질 때까지.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그녀가 매일 저를 배웅했다는 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나 있잖아요. 가끔 무서워요. 이름을 잊는 건 괜찮은데 당신을 잊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이걸 녹음해요. 내가 나중에 다 잊더라도 이 목소리만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잊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저를 위한 목소리를 남긴 겁니다. 택시 아저씨, 우리 옛날에 제주도 가자고 했잖아요. 그 약속 혹시 아직 기억나요? 내가 나중에 다 잊더라도 당신이 그 길을 대신 기억해줘요. 혼자라도 꼭 가봐요. 그럼 내가 못 본 바다를 당신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테이프를 수십 번 되감고 다시 들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잊은 약속, 이제 내가 대신 지켜야지. 다음 날 새벽, 저는 노란 택시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그 차. 이제 마지막 손님을 태울 차례였죠. 운전석 옆에는 그녀의 노트와 테이프, 그리고 낡은 머플러 하나. 택시와 함께 제주행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출발하자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저는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영자야, 우리 드디어 가는구나. 50년 만에. 우리. 제주 해안도로에 닿았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기, 바람. 모든 게 처음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바다야. 우리가 보고 싶던 바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그녀의 머플러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제주도 왔어요. 50년 늦었지만 왔어요. 이제 됐지? 우리 약속 지켰지? 택시 아저씨, 바다가 보고 싶어요. 푸른 물결 사이로 당신 얼굴이 비칠 것 같아요.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을 잊은 채 다른 세상을 살고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당신 차 뒷좌석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노래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사랑으로 영원히.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당신은 지금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내가 모는 이 길을 보고 있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플러가 제 손에 감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산다는 걸. 제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어느 저녁 한 중년 여성이 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병원 쪽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출발하려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윤영자 어르신이 아내분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윤 어르신 간병인이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찾았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부탁하셨어요. 남편이 꼭 이 코스로 한번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언젠가는 어르신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봉투를 가지고 있었죠. 봉투 안에는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5개 그려져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만난 버스 정류장. 두 번째, 결혼식 사진을 찍던 공원. 세 번째, 우리 첫 집. 네 번째, 딸이 태어난 병원.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별빛 고개. 그곳은 우리가 젊은 시절 가끔 별을 보러 올라가던 언덕이었습니다. 데이트 갈 돈도 없던 우리가 손잡고 올라가 별을 세던 곳. 저는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코스? 우리의 추억을 따라 마지막 운전을 시작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동대문 버스 정류장. 낡은 간판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25살의 나와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택시기사 씨, 나 태워주세요. 어디든 좋아요. 그 말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야.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기억나? 다시 태워드릴게요. 어디든 좋아요. 두 번째 장소는 결혼식 사진을 찍던 공원. 벚꽃이 한창이던 그 봄날. 저는 차를 세우고 우산을 폈습니다. 비 내리는 벤치 위엔 벚꽃이 젖어 있었어요. 그녀가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치마를 입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기억나지? 그때 내가 내 어깨에 기대서 그랬잖아. 당신 옆에 있으면 비도 따뜻하다고. 나도 그랬어. 내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따뜻했어. 세 번째 장소는 우리가 처음 산 반지하 집. 지금은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6평짜리 그 작은 집. 그때 우리는 참 가난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냄새 아직도 기억나. 낡은 TV 앞에서 함께 웃던 밤들.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네 번째 장소는 딸이 태어난 병원. 1978년 여름이었죠. 그날 내가 나한테 말했어. 여보, 우리 딸이야. 우리 가족이야. 그때 난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내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지. 영자야, 우리 잘 키웠지? 딸, 잘 자랐어. 내 닮아서 착해. 마지막 장소는 별빛 고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수없이 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머플러가 흩날렸어요. 그녀의 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택시 아저씨, 이제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잠시 쉬어요. 이 길의 끝엔 내가 기다릴게요. 저는 놀라서 라디오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테이프에서 들리던 그 음성. 그녀는 이 순간까지 계획했던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사랑으로 영원히. 저는 운전석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울음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한 마지막 운전을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달리며 우리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도록, 기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별빛 고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알겠어. 기억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걸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 며칠 뒤 병원 간병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어머님이 남기신 겁니다. 낡은 가죽 수첩. 표지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운전 일지. 택시 아저씨가 오늘도 다녀가셨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란 차가 내 마음을 데리고 다닌다. 그녀는 치매에 걸리고 난 뒤에도 매일 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열어봤다. 먼지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 속에 당신이 있었다. 택시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다. 오늘은 손을 잡았다. 오늘은 밥을 같이 먹었다. 오늘은 이름을 불러봤다.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 장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죠. 오늘은 많이 잊었다. 그래도 괜찮다. 그분이 나를 잊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이름은 잊어도 그분의 눈빛은 기억난다. 그 눈빛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려 애썼던 거예요. 이름 대신 느낌으로, 얼굴 대신 눈빛으로.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그녀의 간병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윤 어르신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남편은 택시를 모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잊어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어요. 마치 주문처럼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믿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또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대 그리고 나. 저는 조용히 따라 불렀죠. 내 마음속에 그대여.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치매로 아내를 잃은 택시기사의 이야기. 아내의 운전 일지를 매일 읽으며 그녀의 하루를 대신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병원 간병인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는 한 그 기억은 다시 피어납니다. 박춘식 어르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 후회는 없었어요. 영자야,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닿았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와 추억이 있는 길을 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공원까지, 공원에서 예전에 살던 골목까지. 그 길이 제 하루의 노선이었죠. 어떤 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없네. 그럼 당신이 손님이지 뭐. 그 말에 스스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끔 공원에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가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제 차를 타러 왔습니다. 아빠, 요즘은 매일 운전하세요? 그럼 내 엄마가 기다릴지도 모르잖아. 엄마가요? 그래. 내 마음속에서 택시 아저씨에게. 이건 뭐예요? 그건 내 엄마가 나한테 쓴 편지야. 아빠, 엄마가 진짜 좋은 분이셨네요. 그래. 그 사람은 평생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있어서 엄마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내 안에 엄마가 살아있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운전일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었다. 대신 아내가 옆에 있었다. 라디오에서 그대 그리고 나가 흘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가 웃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자리를 마음속에 옮겨놓는 일이라는 걸. 2023년 봄. 저는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50년의 운전, 그리고 그녀와의 마지막 운전까지 이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길 위에서 그녀와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자리를 마음속에 옮겨놓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불빛이 됩니다. 이상 평생 한 여자를 태우고 달린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당신의 옆자리에 있는 사랑 놓치지 마세요.